어학연수 그냥 어학원에 맡기다 진짜 큰일 나요. 이것만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학연수 업계에서 일을 한 지 8년차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학연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못 찾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원마다 다르게 얘기하고 또 요즘은 홍보성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정보는 찾기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학연수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갈 것인가?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를 먼저 알아보곤 하는데요. 특히 한국인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여학연수 3대장을 먼저 찾아보죠. 그런데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은 기호도 중요하지만 기호만으로 영어 실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나라에 갔다가 기대가 큰 만큼 환경, 언어, 문화 등으로 멘붕이 오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처음 어학연수 나라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초반에 영어에 대한 적응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은 영어가 익숙해지기 전에 절대 입 밖으로 영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영어가 늘 수 없죠. 그래서 영어를 입 밖으로 꺼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신을 던져줘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바로 1대1 수업이 많은 곳입니다. 물론 어학연수를 할 때 무조건 1대1 수업이 많은 곳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학연수를 시작할 때는 1대1 수업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옮기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렇게 나라를 옮기는 방법이 가격적으로도 보통 더 저렴합니다. 또 1대1 수업은 일반 수업이랑 비교해봐도 가성비 자체가 다른데요. 한번 계산해볼게요. 15명이 그룹 수업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수업 시간이 총 45분이면 한 명에게 주어진 영어를 쓸 수 있는 시간은 3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5교시 수업을 받으니까 하루 동안 실질적으로 나한테 할당된 시간은 15분인 거죠. 그런데 1대1 수업의 경우 하루에 4교시만 들어도 180분을 온전히 선생님이랑 대화를 합니다. 수업 시간이 12배나 달라요. 12배. 그렇기 때문에 1대1 수업 가성비가 좋은 곳인 필리핀이나 몰타를 갔다가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늦지 않아요. 영국 6개월을 가는 것보다 필리핀 3개월, 영국 3개월 가는 게 훨씬 저렴하고 공부 시간도 많은 거죠. 이 정도 정보 알려줬으니까 빠르게 하는 중간 홍보. 한국개변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몰타 필리핀 어학연수 한국개변 교육 패키지와 함께하라. 두 번째, 어학연수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가? 보통 유학원에 가면 1년 정도는 해야 이과 기가 트인다고 하는데 확실히 3개월 만에는 영어를 끝내기 짧긴 합니다. 그렇다고 1년 동안 외국에서 숨만 쉰다고 영어가 늘진 않고요. 선생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붙잡고 최대한 다양한 영어 문장과 단어를 써야 영어가 느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선생님, 친구, 홈스테이 호스트 등과 3개월 이상 대화하면 그 사람이 익숙해져서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되고 서로의 스타일을 알고 서로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단어를 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영어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3개월 주기로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3개월, 영국 3개월 이렇게 공간을 바꿔주던가 어학연수 3개월, 외국인 봉사자가 많은 곳에서 봉사활동 3개월 이런 식의 활동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영어 실력이 엄청 빨리 늘어요. 그리고 사람 노력이 3개월 이상 가기 힘들기에 편한 곳에서 안주하게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기간 선택 방법. 제일 중요하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어학연수를 선택할 때는 유학원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사실 이 방식은 굉장히 무책임하며 위험한 방법이에요. 유학원마다 자신들이 믿는 어학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유학원을 너무 믿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선택할 때는 한국인 비율, 기관 규모, 현지 스태프들의 친밀도 여러 가지들을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면 한국인 비율은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 있는 게 좋고 기관은 큰 기관보다 작지만 오래된 기관이 더 자상하게 잘 챙겨줍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건 개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컨설턴트나 플래너를 만나는 게 최고예요. 개인의 성향, 성격마다 공부 방법이 다르고 개인마다 맞는 환경이 있기에 개인에게 맞는 곳을 추천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세요. 그런 곳이 어디냐고요?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어학연수를 앞두고 계신 당신께 드릴 수 있는 말씀. 너무 쫄지 않아도 괜찮아요. 현지에 가시면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고 누구도 영어를 못한다고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했을 땐 다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 거고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오리엔테이션 할 때 꼭 말하는 게 있는데요. yes라는 말을 자주 해보라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거 또는 범법 행위, 정말 싫은 것을 제외하고는 열린 마음으로 yes를 외치다 보면 여러분 옆에는 친한 친구들이 늘어날 거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거고 그와 동시에 긍정적인 자극들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 영상에서는 어학연수 비용 진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숙소 선택 방법, 어학연수가 끝난 뒤 활동, 어학연수 할 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은지, 주말에는 어떤 것들을 하면 나한테 더 큰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응원하면서 저희 한국기회도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